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조선상고사 제4편 열국의 쟁웅시대 제1장 열국의 총론 1. 열국의 연대의 정오 3조선이 무너지고 신수두님, 신안, 말안, 불구레 등의 참남한 칭호를 일컫는 자가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열국 분립의 판국을 만들었음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열국사를 말하려면 전사에서 열국의 연대를 줄여버렸으므로 이제 그 연대부터 말해야겠다. 어찌하여 열국의 연대가 줄어졌다 하는가? 먼저 고구려 연대가 줄어진 것부터 말하리라. 고구려가 신라 시조 혁거세 21년 기원전 37년에 건국하여 신라 문무왕 8년 기원 668년에 망하니 나라를 누리기를 도합 705년이라고 일반 역사가들이 적어왔다. 그러나 고구려가 망할 때에 900년에 마치지 못한다라고 한 비기가 유행했는데 비기가 비록 요망한 글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에 그 비기가 인심동요의 도화선이 되었으니 이때 문무왕 8년에 고구려의 연조가 800 몇십 년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봉기의 705년이 의문됨이 그 하나요. 고구려 봉기로 보면 광개토왕이 시조 추모왕의 13세손밖에 안 되는데 광개토왕의 비문에 17세손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에게 전하였다고 한 문구에 의거하면 광개토왕이 시조 추모왕의 13세손이 아니라 17세손이다. 이같이 세대가 빠진 봉기라 그 705년이라고 한 연조는 믿을 수 없음이 그 둘이요. 봉기로서 상고하면 고구려 건국이 위우거가 멸망한 지 72년 만이지만은 북사고려전에 막내가 서서 부여를 쳐 크게 깨뜨리고 이를 복속시켰는데 한해 무제가 조선을 토멸하고 사군을 둘 때에 고구려를 현이라고 하였다. 막내는 해동역사에 모본의 잘못인가? 하였으나 막내는 무례로 읽을 것이니 우박이라는 뜻이고 신이라는 뜻이다. 대주류왕의 이름 무율과 음이 같을 뿐더러 봉기에도 동부여를 정복한 이가 곧 대주류왕이니 막내는 모본왕이 아니라 대주류왕일 것이요. 막내 곧 대주류왕이 동부여를 정복한 뒤에 한나라 무제가 사군을 설치하였으니 고구려 건국이 사군 설치보다 약 100 몇십 년 전이 될 것이 의심 없음이 그 셋이다. 고구려 당시의 비기와 그 자손 제왕의 건립으로 된 비문이 먼저 분명히 증명하고 비록 외국인이 전해 들은 기록이지만은 북사가 또한 증명하니 고구려 연대의 100 몇십 년 줄어들었음이 더욱 확실하다. 안수남 선생이 고구려 족자인 안승을 봉한 신라 문무왕의 말에서 횟수 거의 800년이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고구려의 연조가 줄어들었음을 일정하였으나 실은 800을 900으로 하는 게 옳을 것이다. 대개 고구려의 연대를 줄인 뒤에 900을 800으로 고쳐 고구려의 향국이 705년이라는 위증을 만든 것이다. 어찌하여 고구려의 연대가 줄어들었는가? 이는 고대 건국의 선으로 국가의 지위를 다투는 풍기가 있으므로 신라가 그 건국이 고구려와 백제보다 뒤짐을 부끄러이 여겨 두 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기록상의 세대와 염조를 줄여 모두 신라 건국 이후의 나라로 만든 것이고 동부여, 북부여 등의 나라는 신라와 은혜나 원수가 없는 앞선 나라이지만 이미 고구려의 연조를 100 몇십 년이나 줄였으니 사실의 관계상 고구려, 백제의 부족버린 동부여의 연대와 고구려, 백제의 형제버린 가라, 옥저 등의 나라의 연대까지 줄여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사에 보인 고구려 건국 원년에서 100 몇십 년을 넘어 기원전 190년경의 전후 수십 년 동안을 동부여, 북부여와 고구려에 분립한 시기로 잡고 그 이하 모든 나라도 같은 시기로 잡아 열국사를 서술하고자 한다. 2. 열국의 강역. 여러 나라의 연대만 줄였을 뿐 아니라 그 강역도 거의 다 줄여서 북쪽의 나라가 수천 리를 옮겨 남쪽으로 온 것이 한둘이 아니다. 강역은 또 어찌하여 줄여졌는가? 신라 경덕왕이 북쪽의 땅을 잃고 그 북쪽의 옛 지명과 고적을 남쪽으로 옮김이 첫째 원인이 되고 고구려가 쇠약해져서 압록강 이북을 옛 땅으로 인정하지 못하여 전대의 지리를 기록할 때에 북쪽의 나라를 또한 남쪽으로 옮긴 것이 많음이 둘째 원인이 되어 조선의 지리 정고가 말할 수 없이 뒤바뀌어 비록 근세의 항구암, 안수남 등 여러 선유의 수정을 거쳐서 얼마쯤 회복이 되었지만 열국 시대의 지리는 그 퇴축됨이 전과 마찬가지이다. 이제 그 대략을 말할 것이다. 첫째는 부여다. 신조선이 최초의 세 개의 부여로 나뉘었으니 하나는 북부여이다. 북부여는 아사달에 도읍하였다.
삼국지의 현도의 북쪽 천리라 하였으니 지금의 하비빈인데 선유들은 지금의 개원이라고 하였다. 또 하나는 동부여인데 동부여는 갈사나에 도읍하였다. 대무신왕이 동부여를 칠 때 북벌한다고 하였으니 고구려의 동북 지금의 훈춘 등지가 동부여인데 선유들은 지금의 강릉이라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남부여다. 대무신왕이 동부여를 격파한 뒤에 동부여가 둘로 나누어져 하나는 옛 갈사나에 머물렀으니 곧 남부여다. 동부여는 오래지 않아 고구려의 투항함에 국호가 없어지고 남부여는 문자왕 3년 기원 494년에 비로소 고구려에 병합되었다. 동부여, 남부여는 곧 함흥인데 선유들은 그 강역을 모를 뿐 아니라 그 명칭조차 몰랐다. 둘째는 사군이다. 위만이 동으로 건너온 패수가 위략에 만반한 한서지리지의 요동군 문번한 곧 지금의 해성 개평 등지이니 허누라니 옳다. 한나라 무제가 점령한 조선이 패수 북은 위만의 옛 땅이니 그가 설치한 사군만 3조선의 국명과 지명을 가져다가 요동군 안에 가설한 것인데 선유들은 매양 사군의 위치를 지금의 평안, 강원, 한경 등 여러 도와 고구려의 서울인 지금의 만주환인 등지에서 찾았다. 셋째는 낙랑국이다. 낙랑국은 한해 낙랑군과 각각 다른 지금의 평양의 나라를 세운 것인데 선유들은 이를 혼동하였고 그 밖에 고구려, 백제의 초대의 서울과 신라 가라의 위치는 선유들의 수정한 것이 대략 틀림이 없으나 죽은 혹은 전쟁을 한 지점의 위치는 거의 신라 경덕왕 이후에 옮겨다 설치한 지명을 그대로 써서 착오가 생겼으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이를 교정하여 열국사를 서술해 나가고자 한다. 제2장 열국의 분립 1. 동부여의 분립 1. 헤브르의 동청과 해모수의 일어남 북부여와 두 동부여와 고구려의 네 나라는 신조선의 판도 안에서 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신조선이 멸망하여 부여, 왕조가 되고 부여가 다시 나누어져서 위에 세 나라가 되었는지 부여는 곧 신조선의 별명이고 따로 부여라는 왕조가 없이 신조선으로부터 위에 새 나라가 되었는지 이는 상고할 길이 없거니와 신조선이 흉노모돈에게 패한 때가 기원전 200년경이요. 동북부여의 분립도 또한 기원전 200년경이니 나중에 설이 혹 근사하지 않을까 한다. 전사의 동북부여가 분립한 사실을 기록하여 부여왕 헤브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다니며 기도하여 아들 낳기를 구하다가 곤영 경박호에 이르러서는 왕이 탄 말이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림으로 이를 괴이하게 여겨 그 돌을 뒤집으니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는지라 왕이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주신 내 아들이다 하고 데려다 길러서 이름을 금화라 하고 태자로 삼았다. 그 뒤 얼마 만에 상 아람부리 왕에게 요사이 하늘이 저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는 장차 내 자손으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동해변에 가서번으로 가거라. 그 땅이 기름져 오곡이 잘 되느니라고 하더이다 하고 서울을 옮기기를 청하므로 왕이 그의 말을 쫓아 가서번으로 천도하여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 하고 고도에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종자 100여 명은 흰 고니를 타고 웅심산, 일명 아사산, 또 일명은 록산이니 지금 하비빈의 종달산에 내려와서 채운이 머리 위에 뜨고 음악이 구름 속에서 울리기를 10여일 만에 해모수가 산 아래로 내려와 세기세 관을 쓰고 용광의 칼을 차고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저녁에는 하늘로 올라가므로 세상 사람들이 천재의 아들이라 일컬었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기록이 너무 신화적이라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은 어느 나라이고 고대의 신화 시대가 있어 후세 역사가들이 그 신화 속에서 사실을 캐내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말이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하늘이 아람불에게 내려왔다.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 말들은 다 신화이지만 헤브루가 남의 집 사생아인 금화를 주워다가 태자를 삼았음도 사실이요. 헤브루가 아람불의 신화에 의하여 천도를 단행한 것도 사실이요.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이라고 일컫고 고도에 궁거하였음도 사실이니 통틀어 말하면 우리 북부여의 분립은 역사상 빼지 못할 큰 사실이다. 다만 우리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북부여인이나 동부여인이 부여의 계통을 서술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각 고구려인이 그 시조 추모왕의 내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므로 겨우 헤브루, 해모수 두 대왕이 동북부여로 분립한 약사를 말했을 뿐이고
그 이전에 부여 헤브르의 내력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음이 그 하나요. 또한 그나마 고구려인이 기록한 원문이 아니라 신라 마렵의 한학자인 불교승이 개찬한 것이므로 신가를 고구려의 이두문대로 상가라 쓰지 않고 한문이 뜻대로 상이라 썼으며 가시라를 고구려 이두문대로 갈사나라 쓰지 않고 불경의 명사에 맞추어 가서번이라 써서 본래의 문자가 아님이 그 둘이다. 당시의 제왕은 제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며 당시의 장상은 장상인 동시에 무사요 복사였으니 헤브르는 제사장 대당군의 직책을 세습한 사람이고 아람불은 강신수를 가진 무사와 미래를 예언하는 복사의 직책을 겸한 상가였다. 대당군과 상가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지만 신조선의 습관엔 내우외왕 같은 건 물론이요. 천재지변 같은 것도 그 허물이 대당군에게로 돌아간다. 삼국지의 홍수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고 오곡이 잘 익지 아니하면 곧 그 허물이 왕에게로 돌아가서 왕을 바꿔야 한다고 하고 혹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천시나 인사에 불행이 있으면 대당군을 대당군으로 인정치 않고 내쫓았는데 이때가 흉노모동과 전쟁을 치른 지 오래지 않았으니 아마 패전의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인민의 신망이 짧아져서 대당군의 지위를 보전할 수 없으므로 아람불과 모이의 갈사나 지금의 훈춘 등지로 달아나서 새 나라를 세운 것이고 해모수는 헤브르와 동족이며 고주몽의 아버지이다. 삼국유사 왕력편에 주몽을 당군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대개 해모수가 헤브르의 동천을 기회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대당군이라 스스로 일컫고 왕위를 도모한 것이고 부여는 불 곧 도성 혹은 도회를 일컬음이므로 헤브르가 동부여라 일컬음에 해모수는 북부여라 일컬었을 것이니 북부여라는 명칭이 역사에 빠졌으므로 최근 선유들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비로소 왕 노릇한 부여를 북부여라 일컬었다. 이 남북갈사 남북옥의 두 동부여의 분립 헤브르가 갈사나 지금의 훈춘에 천도하여 동부여가 되었음을 앞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갈사나란 무엇인가? 우리 옛말에 숲을갓 혹은 가시라 하였는데 고대의 지금의 한경도와 만주 길림의 동북부와 소련 연해주의 남쪽 끝에 나무가 울창하여 수천 리 끝이 없는 대삼림의 바다를 이루고 있어 이 지역을 가시라라 일컬었으니 가시라란 삼림국이라는 뜻이다. 가시라를 이두문으로 갈사국 가슬라, 가설아, 아서량 등으로 적는데 이는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와 지리지에 보인 것이고 또 혹 가서번기라고도 하였으니 이는 대각국사의 삼국사에 보인 것이다. 진화사에서는 가시라를 옥저라고 적었는데 만주원유고에 의하면 옥저는 와지의 번역이고 와지는 만주어의 숲이니 이에 곧 음루는 만주족의 선조요. 음루가 당시 조선 열국 중 말이 홀로 달라서 삼국지나 북사에 특기하였으니 우리의 가시라를 예족은 와지라 불렀으므로 진화인들은 예어를 번역하여 옥저라고 한 것이다. 두만강 이북을 북갈사라 일컫고 이남을 난갈사라 일컬었는데 북갈사는 곧 북옥저요. 난갈사는 곧 남옥저이니 지금의 한경도는 남옥저에 해당된다. 고사의 남북옥저를 다 땅이 기름지고 아름답다고 하였으나 지금의 한경도는 메마른 땅이니 혹 옛날과 지금의 토질이 달랐던 것이 아닌가 한다. 두 가시라의 인민들이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여자가 다 아름다움으로 부여나 고구려의 호민들이 이를 착취하여 어물과 농산물을 천리 먼 길에 갖다 바치게 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뽑아다가 비첩을 삼았다고 한다. 헤브르가 북가시라 지금의 훈춘으로 옮겨가 동부여가 되어 아들 금화를 거쳐 손자 대소에 이르러 대소가 고구려 대주류왕에게 패하여 죽고 아우 모갑과 종제 모을이 나라를 다투어 모을은 구도에 운거하여 북갈사 혹은 남동부여라 하였는데 그 자세한 것은 다음 장에서 말하려니와 지금까지의 학자들이 A 동부여가 나뉘어 북동남동의 두 부여로 되었음을 모르고 한 개의 동부여만 기록하고 B 옥저가 곧 갈사임을 모르고 옥저 이외에서 갈사를 찾으려 하고 C 북동 남동의 두 갈사가 곧 남북의 두 갈사요. 남북의 두 갈사가 곧 남북의 두 옥저임을 모르고 부여, 갈사, 옥저를 각각 다른 세 지방으로 나누고 D 강릉을 가시라 기슬나라 함을 신라 경덕왕이 북쪽 땅을 잃은 뒤에 옮겨 설치한 고적인 줄을 모르고 드디어 가슬라가 동부여의 옛 서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지리가 문란하고 사실이 혼란해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거니와
이제 갈사가슬가섭이 이두문으로 다 같이 가시라임을 알고 대소의 아우모각과 그 종제모을이 나뉘어 있는 두가시라의 위치를 찾아서 두가시라가 곧 남부곡저임을 알고 추모왕이 동부여에서 고구려로 올 때에 남으로 달아났다는 말과 주류왕이 고구려에서 동부여를 칠 때에 북쪽을 쳤다는 말로써 북가시라의 위치를 알아서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삼북부여의 문화. 북부여의 역사는 오직 해모수가 도읍을 세운 사실 이외에는 겨우 북부여의 별명인 황룡국이 고구려 유류왕 봉기에 한번 보이고는 다시 북부여에 대한 말이 우리 조선인의 북끝으로 전해진 것이 없고 만일 전해진 것이 있다 하면 다 진화사에서 초록한 것이다. 북부여의 서울은 아스라, 부사량이니 곧 대당군 왕검의 상경, 새 왕검성의 하나요. 지금의 소련령 우수리는 곧 아스라의 이름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그 본래의 땅은 지금의 하비빈이니 망망한 수천리의 평원으로 땅이 기름져서 오곡이 잘 되고 종횡으로 굴곡한 송아리라에 있어 교통에 편의를 주고 인민이 부지런하고 굳세며 대주저곡의 채굴과 그린 비단과 수놓은 비단의 직포와 여우, 삭, 원숭이, 담비 등의 가죽을 외국에 수출하며 성곽 궁설의 건축과 창고 저축의 많음이 다 옛 서울의 문명을 자랑했다. 왕검의 태자 부루가 하우에게 홍수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다고 운운하는 금간옥첩의 문자도 왕궁에 보관되어 있고 신지라 일컫는 이두문의 역사류며 풍월이라 일컫는 이두문의 시가집도 대개 이 나라에 수집해 있었다. 해모수 이후에 북부여는 예와 선비를 정복하여 한때 강국으로 일컬어지다가 뒤에 예와 선비가 반하여 고구려로 돌아가자 국세가 마침내 쇠약해져서 조선 열국의 패권을 잃어버리기에 이르렀다. 이 고구려의 일어남. 1. 추모왕의 고구려 건국. 고구려 시조 추모, 혹 추몽은 천생으로 용맹과 힘과 활 쏘는 재주를 타고나서 과부 소선호의 재산으로 영웅오거를 불러 모아 교묘하게 왕검 이래의 신화를 이용하여 하늘의 아래서 강생하였다 자칭하고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안으로 열국의 신임을 받아 정신적으로 조선을 통일하고 밖으로 그의 기이한 행적의 이야기를 지나 각지에 퍼뜨려서 그 제왕과 인민들이 교주로 숭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신라 문무왕은 남해에 공을 세우고 북산에 덕을 쌓았다 하는 찬사를 올렸고 지나 2000년 이래의 유일한 공자 반대자인 동안의 학자 왕충이 그 사적을 기록함에 이르렀다.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를 보면 기원전 58년이 출생한 해요. 기원전 37년이 그 즉위한 해이지만 해이는 줄어든 연대라 의거할 것이 못되고 추모가 곧 해모수의 아들이니 기원전 200년경 동북부여가 분립하던 때가 출생한 때일 것이고 위망과 같은 때일 것이다. 처음에 아리라의 부근에 있는 장자가 유화, 허나, 위화의 세 딸을 두었는데 다 절세의 미인이요. 유화가 더욱 아름다웠다. 북부 여왕 해모수가 나와 다니다가 유화를 보고 놀라 사랑하여 야합해서 아이를 배었다. 그러나 이때 왕실은 호족과만 결혼하고 서민과는 결혼을 하지 아니했으므로 해모수가 그 뒤에 유화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서민은 서민과만 결혼하는데 남자가 반드시 여자의 부모에게 가서 패백을 드리고 사위되기를 2번, 3번 간곡히 빌어서 그 부모의 허락을 얻어서 결혼하고 결혼한 뒤에는 남자가 여자의 부모를 위해 그 집의 머슴이 되어 3년의 고역을 치르고야 딴 살림을 차려 자유로운 가정이 되었으므로 유화의 실행이 발각됨에 그 부모가 크게 노하여 유화를 잡아 우발수에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어부가 그녀를 건져 동부 여왕 해금화에게 바쳤다. 금화왕이 유화의 아름다운 자색을 사랑하여 후궁에 두어 첩을 삼았는데 오래자나 아이를 낳으니 곧 해모수와 야합한 결과였다. 금화왕이 유화를 힐문하니 유화가 이를 해 그림자에 감응하여 낳은 천신의 아들이고 자기가 아무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고 했다. 금화왕이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아이를 돼지에게 먹이려고 우리에 넣어도 보고 말에 밟혀 죽으라고 길에 내던져도 보고 산짐승의 밥이 되라 하여 깊은 산속에 버려도 보았으나 다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이에 유화에게 거두어 기르기를 허락하였다. 그 아이가 자라니 그 또래에서 기운이 뛰어나고 활 잘 쏘기가 짝이 없으므로 이름을 추모라고 하였다. 위서에는 추모를 주몽이라 쓰고 주몽은 부여말로 활 잘 쏘는 사람을 일컬은 것이라고 풀이하였으며 만주원유고에는 지금 만주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줄일 무얼이라 하니
주몽은 곧 줄일 무얼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광개토왕의 비문에는 주몽을 추모라 하였으며 문무왕의 조서에는 중모라 하고 주몽이라고 하지 않았다. 주몽이라 하였음은 진화사에 전해오는 것을 신라의 문사들이 그대로 써서 고구려 봉기에 올리게 된 것인데 추모, 중모는 추모 혹은 주모로 읽을 것이니 이는 조선어요. 주몽은 주물로 읽을 것이다. 이는 예어, 만주족 시대의 말로 진화사의 주몽은 예어를 말한 것이니 원류고의 말한 바가 이치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비문에 따라 추모라고 한다. 금화왕이 아들 칠형제를 두었는데 맏아들이 대소이다. 대소가 추모의 재주를 시기하여 왕에게 권하여 죽이려고 하였는데 늘 유아의 주선으로 화를 면했다. 추모가 19살이 되자 대궐에서 기르는 말 먹이는 일을 맡아보았는데 말을 다 살찌고 튼튼하게 잘 먹였으나 오직 준마 하나를 골라 혀에 바늘을 꽂아 놓아 말이 먹지 못해서 날로 여위어졌다. 왕이 말들을 돌아보고는 추모의 말 잘 먹인 공을 칭찬하고 그 여윈 말을 상으로 주었다. 추모는 바늘을 뽑고 잘 길러서 신수두의 10월 대제에 타고 나가 사냥에 참여하였는데 왕은 추모에게 겨우 화살 하나를 주었지만은 추모는 말을 잘 달리고 활을 잘 쏘아 그가 쏘아 잡은 짐승이 대소 칠형제가 잡은 것보다 몇 갑절이 더 많았다. 이에 대소는 더욱 그를 시기하여 기어코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추모가 이를 알고 예씨에게 장가들어 표면으로 가정생활에 안심하고 있음을 보이고 속으로는 은밀히 오이 말이 협부 새사랑과 공모하여 비밀이 어머니 유아에게 작별을 고하고 아내를 버리고는 도망하여 졸본부여로 갔는데 이때 추모의 나이 22살이었다. 졸본부여에 이르니 이곳에 소선호라는 미인이 아버지 연타발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헤브르왕의 서손 우태의 아내가 되어 비류온조 두 아들을 낳고 우태가 죽어 과부로 있었는데 나이 37살이었다. 추모를 보자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였는데 추모는 그 재산을 가지고 뛰어난 장수 부분노 등을 끌어들이고 민심을 거두어 나라를 경영하여 흘승골의 산 위에 도읍을 세우고 나라 이름을 가우리라 하였다. 가우리는 이두자로 고구려라 쓰니 중경 또는 중국이라는 뜻이었다. 졸본부여의 왕 송양과 활쏘기를 겨루어 이를 꺾고 이어 부분노를 보내 그 무기고를 습격해서 빼앗아 마침내 그 나라를 항복받고 부근의 예족을 내쫓아 백성들의 폐해를 없앴으며 오이, 부분노 등을 보내어 태백산 동남쪽의 행인국 지점 미상을 토멸하여 성읍을 삼고 부위엄을 보내어 동부여를 쳐서 북가시라의 일부분을 빼앗으니 광개토왕 비문에 동부여의 옛것이 추모왕의 송민이 되었다. 동부여 굿이 추모왕 송민이라고 한 것이 이를 가리킴인 듯 이에 고구려가 섰다. 전사에 왕왕 송양을 나라 이름이라고 하였는데 이상국집 동명왕편에 인용한 구상국사를 상고해보면 비류왕 송양이라고 하였으니 비류는 곧 부여로 졸본부여를 일컬은 것이므로 송양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졸본부여왕의 이름이다. 또 추모가 졸본부여의 왕녀에게 장가들었는데 왕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왕이 죽은 뒤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고 하였으나 졸본부여의 왕녀 곧 송양의 딸에게 장가든 사람은 추모의 아들 유류요. 추모가 장가든 소선호는 졸본부여의 왕녀가 아니다. 추모왕을 본기에 동명성왕이라 하였으나 동명은 한몽으로 읽을 것이니 한몽이란 신수두 대제의 이름이다. 추모왕을 신수두 대제에 존사함으로 한몽, 동명이라는 칭호를 올린 것이고 성왕의 성은 주무의 의역이다. 이 동부여와 고구려의 알력. 추모왕 다음으로 아들 유류왕이 왕위를 잇고 유류왕 다음에 그 아들 대주류왕이 왕위를 이었다. 유류는 본기의 유리명왕, 유리이니 유리는 다 누리로 읽을 것으로 새라는 뜻이고 명이라는 뜻이요. 대주류왕은 본기의 대무신왕 무유리니 무주류, 무올은 다 무례로 읽을 것으로 우박의 뜻이고 신의 뜻인데 이제 유리와 명은 시오로 쓰고 유리는 왕의 이름을 쓰며 무와 신은 시오로 쓰고 무올은 이름으로 쓴 건 본기에 망령된 판단이다. 이제 여기서는 비문을 쫓아 유리를 유류로 대무신을 대주류로 쓴다. 유류왕 때에 동부여가 강성하여 금화왕의 아들 대소왕은 왕위를 이어받자 고구려에게 신하 노릇하기를 요구하고 볼모를 보내라고 하여 왕이 그대로 하려고 하다가 두 태자를 희생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태자는 도절인데 유류왕이 동부여의 볼모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도저히 듣지 아니하자 왕이 크게 노했으므로 도저히 울분으로 병이 나서 죽었다. 둘째 태자는 해명인데 그는 용맹이 뛰어났었다. 유류왕이 동부여의 침략을 두려워해 국내성 지금의 집안연으로 서울을 옮기니 해명이 이를 겁약한 일이라 하여 따라가지 아니하였다. 북부여왕 본보기에 이 해명에게 강한 화를 보내어 그 힘을 시험해 보려고 하자 해명이 그 자리에서 그 활을 당겨서 꺾어 북부여 사람의 힘 없음을 조롱하였다. 왕이 이 말을 듣고 해명은 장차 나라를 위태롭게 할 인물이라 하여 처음에는 북부여에 보내서 북부여왕의 손을 빌려 죽이려고 하였으나 북부여왕이 해명을 공경하고 사랑하여 후히 대접해서 돌려보냈다. 유류왕은 더욱 부끄럽고 분하게 여겨 해명에게 칼을 주어 자살하게 하였다. 두 태자의 죽음은 혹 대궐한 처첩들의 질투가 원인이 되기도 하였겠지만 그것은 대개 동부여와의 외교상 관계에서 온 것이었으니 유류왕이 동부여를 얼마나 두려워했던가를 가히 미루어 알 것이다. 동부여왕 대소가 여러 번 수만 명 대병을 일으켜서 고구려를 치다가 다 성공치 못하였으나 고구려는 몹시 피폐해져서 동부여왕 대소가 또 사자를 보내 조공을 하지 아니함을 꾸짖자 유류왕은 두려워서 애거라는 말로 사자에게 회답해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왕자 주류 봉기의 무울은 이때 아직 어렸으나 죽은 해명의 기계가 있어 부왕이 비굴하게 구는 것을 부당하다 하고 스스로 거짓 부왕의 명이라 하여 동부여의 사자에게 금화가 말먹이는 비천한 직책으로 추모왕을 천대하고 대소가 추모왕을 죽이려 한 일들을 낱낱이 들어서 죄를 나무라고 동부여의 임금과 신하의 교만함을 꾸짖어서 사자를 쫓아보냈다. 동부여 대소왕이 사자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또다시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침노해왔다. 유류왕은 왕자 주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매우 노하였으나 이제 노경에 있어 주류를 도절이나 해명처럼 죽일 수도 없었으므로 나라의 병마를 모두 주류에게 내어주어서 나가 싸우게 하였다. 주류는 생각하기를 동부여는 군사의 수요가 많고 고구려는 적으며 동부여는 마병이고 고구려는 보병이니 적은 보병으로 많은 마병과 들판에서 싸우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 하고 동부여의 군사가 지나갈 학발령의 골짜기에 폭병시켰다가 동부여의 군사를 돌격하니 길이 험하고 좁아서 마병이 불편한지라 동부여의 군사가 모두 말을 버리고 산 위로 기어 올라갔다. 주류가 군사를 몰아서 그 정군을 섬멸하고 많은 말을 빼앗으니 동부여의 정예가 이 싸움에서 전멸하여 다시는 고구려와 겨루지 못하였다. 싸움이 지나니 주류를 봉하여 태자로 삼고 겸하여 병마의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겼다. 3대 주류왕의 동부여 정복. 대주류왕이 학발령의 싸움에서 동부여를 크게 무찌르고 유류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지 4년에 5만의 군사로 북벌의 싸움을 일으켜서 동부여를 쳐들어갔는데 도중에 창을 잘 쓰는 마로와 칼을 잘 쓰는 괴유를 얻어 앞잡이를 삼아서 가시라의 남쪽에 이르러 진구렁을 앞에 두고 진을 쳤다. 대소왕이 몸소 말을 타고 고구려의 진을 바로 침범하다가 말굽이 진구렁에 빠지자 괴유가 칼을 들어 왕을 베었다. 대소왕이 죽었으나 동부여 사람들은 더욱 분발하여 대소왕의 원수를 갚으려고 대주류왕을 겹겹이 포위하였다. 마로는 전사하고 괴유는 부상하여 고구려의 사상자가 헤아릴 수 없었으며 대주류왕은 여러 번 포위를 뚫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되지 않아서 이래를 군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침 큰 안개가 일어나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는지라 대주류왕이 풀로 사람을 만들어 진 가운데 세워두고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사익길로 도망하였다. 이물림에 이르러서는 정군이 굶주리고 피로하여 움직일 수가 없었으나 들짐승을 잡아먹고 간신히 귀국하였다. 이 싸움은 동부여가 승리하기는 하였으나 대소왕이 죽고 태자가 없어서 대소왕의 여러 종형제가 왕위를 다투어 나라하니 크게 어지러워졌다. 계제 모갑은 종자 100여 명과 함께 난가시라로 나와 사냥하고 있는 해두왕을 습격해서 죽이고 군사를 모아 난가시라를 완전히 평정하니 이는 남동부여이고 종제 모울은 고도에서 스스로 서니 이는 북동부여이다. 그러나 그 밖에 여러 아우들이 제각기 군사를 모아 모울을 쳤으므로 모울은 군사 1만여 명을 이끌고 고구려에 투항하여 대주류왕은 마침내 북동부여를 전부 토평하였고 국호를 그대로 존속시켰다. 역사에 보인 갈사국은 곧 남동부여이고 동부여는 곧 북동부여이며 후한서,
삼국지 등의 옥저전에 보인 불레에도 북동부여이고 예전에 보인 불레에는 남동부여이다. 사대주류왕의 낭랑. 최씨가 남낭랑을 차지하여 낭랑왕이라 일컬었음은 제3편 제4장에서 말하였거니와 그 끝에 임금 최이에 대해 이르니 곧 대주류왕이 동부여를 정복한 때였다. 최이는 고구려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미인 딸 하나를 미끼로 삼아 고구려와 화친하고자 하였다. 이때 갈사국 남동부여의 왕이 그 손녀를 대주류왕의 후궁으로 바쳐서 아들을 낳았는데 얼굴이 기묘하고 풍신이 썩 좋아 이름을 호동이라고 하였다. 호동이 외가인 남동부여에 가는 길에 낭랑국을 지나게 되었는데 최이가 출행하다 그를 만나보고 놀라 그대의 얼굴을 보니 북국 신왕의 아들 호동이 분명하구나 하고 드디어 호동을 데려다가 그 딸과 결혼시켰다. 낭랑국의 무기고에 푹과 나팔이 있는데 소리가 멀리까지 잘 들리므로 외적의 침입이 있으면 매양 이것을 울려 여러 속국의 군사를 불러서 적을 막았다. 호동이 그 아내 최녀를 꾀어 고구려가 낭랑을 침입하거든 그대가 그 북과 나팔을 없애버리시오 하고 귀국하여 대주류왕에게 권해서 낭랑을 쳤다. 최이가 북과 나팔을 울리려고 무기고에 들어가 보니 북과 나팔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북과 나팔 소리가 나지 아니하니 속국이 구원을 오지 않았다. 최이는 그 딸의 소행임을 알고 딸을 죽인 뒤에 나가서 항복하였다. 호동은 이런 큰 공을 세웠으나 왕후가 적자의 지위를 빼앗길까 두려워 대주류왕에게 호동이 자기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참소하여 호동은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아름다운 남녀 한 쌍의 말로가 다 같이 비극으로 되고 말았다.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에 의하면 대주류왕 즉위 4년 여름 4월에 대소의 아우가 갈사왕 남동부여왕이 되었음을 기록하였고 즉위 15년 여름 4월에 호동이 최이의 사위가 되었음을 기록하였으며 그해 11월에 호동이 왕후의 참소로 자살하였음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갈사왕이 있은 뒤에야 대주류왕이 갈사왕의 손녀에게 장가들 수 있고 또 그런 뒤에야 갈사왕 손녀의 소생인 호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 서록 대주류왕 4년 난갈사 건국 원년 4월에 대주류왕이 갈사왕의 손녀에게 장가들어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이듬해 정월에 호동을 낳았다 할지라도 15년에는 겨우 11살의 어린아이니 11살 어린아이가 어찌 남의 남편이 되어 그 아내와 멸국의 계획을 행할 수 있었으랴? 11살 난 어린아이가 어찌 정모 강간의 참소로 부왕의 혐의를 받아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랴? 동부여가 원래 북갈사에 도읍하였으니 소위 갈사왕은 분립하기 전에 동부여를 가리킴이 아닌가 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는 대소왕 때가 되니 대소왕이 그 딸을 대주류왕에게 준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대개 신라 말에 고구려사의 연대를 추리고 사실을 이리저리 옮겨 고쳤으므로 이같이 모순되는 기록이 생겼거니와 대주류왕 20년이 또 낭랑을 쳐서 멸망시켰다고 하였으니 한 낭랑을 2번 멸망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 호동이 장가들고 자살함이 다 20년의 일이 아닌가 한다. 이상에 말한 북부여, 북동부여, 고구려 세나라는 다 신조선 옛 강토에서 일어난 것이다. 3. 백제의 건국과 마한의 멸망. 1. 소선호 여대왕의 백제 건국. 백제 봉기는 고구려 봉기보다 더 심하게 문란하다. 백 몇십 년의 감축은 물론이고 그 시조와 시조의 출처까지 틀리다. 그 시조는 소선호 여대왕이니 하북 위례성 지금의 한양의 도읍을 정하고 그가 죽은 뒤에 비류, 온조 두 아들이 분립하여 한 사람은 미추홀, 지금의 인천에 또 한 사람은 하남 위례홀에 도읍하여 비류는 망하고 온조가 왕이 되었는데 봉기에는 소선호를 쏙 빼고 그 편 첫머리에 비류 온조의 미추홀과 하남 위례홀의 분립을 기록하고 온조왕 13년에 하남 위례홀에 도읍하였음을 기록하였으니 그러면 온조가 하남 위례홀에서 하남 위례홀로 천도한 것이 되니 어찌 우스갯소리가 아니랴? 이것이 첫째 잘못이요. 비류 온조의 아버지는 소선호의 전남편인 부여 사람 우태이므로 비류 온조의 성도 부여요. 근계로 왕도 백제가 부여에서 나왔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는데 봉기에는 비류 온조를 추모의 아들이라 하였음이 둘째 잘못이다. 이제 이를 개정하여 백제 건국사를 서술한다. 소선호가 우태의 아내로 비류 온조 두 아들을 낳고 과부가 되었다가
추모왕에게 개가하여 재산을 기울여서 추모왕을 도와 고구려를 세우게 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추모왕이 그 때문에 소선호를 정궁으로 대우하고 비류, 온조 두 아들을 친자식같이 사랑하였는데 유류가 그 어머니 예씨와 함께 동부여에서 찾아오니 예씨가 원우가 되고 소선호가 소우가 되었으며 유류가 태자가 되고 비류, 온조 두 사람의 신분이 덤바지 자식됨이 드러났다. 그래서 비류와 온조가 의논하여 고구려 건국의 공이 거의 우리 어머니에게 있는데 이제 어머니는 왕후의 자리를 빼앗기고 우리 형제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되었다. 대왕이 계신 때도 이러하니 하물며 대왕께서 돌아가신 뒤에 유류가 왕위를 이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차라리 대왕이 살아계신 때에 미리 어머니를 모시고 딴 곳으로 가서 딴 살림을 차리는 것이 옳겠다. 하여 그 뜻을 소선호에게 고하고 소선호는 추모왕에게 청하여 많은 금, 은, 주보를 나누어 가지고 비류 온조 두 아들과 오간 마려 등 18사람을 데리고 낙랑국을 지나서 마한으로 들어갔다. 마한으로 들어가니 이때의 마한 왕은 기준의 자손이었다. 소선호가 마한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서북쪽 백리의 땅 미추올, 지금의 인천과 하북 위례올, 지금의 한양 등지를 얻어 소선호가 왕을 일컫고 국호를 백제라 하였다. 그런데 서북의 낙랑국 최씨가 압록강의 예족과 손잡아 압박이 심하므로 소선호가 처음엔 낙랑국과 친하고 예족만 구축하다가 나중에 예족의 핍박이 낙랑국이 시켜서 하는 것임을 깨닫고 성책을 쌓아 방어에 전력을 다했다. 백제봉기에 낙랑왕이라 낙랑태수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몇십 년의 연대를 줄인 뒤에 그 줄인 연대를 가지고 진하의 연대와 대조한 결과로 낙랑을 한군이라 하여 낙랑태수라고 쓴 것이며 예라 쓰지 않고 말갈이라 썼는데 이것은 신라 마렵에 예를 말갈이라고 한 당나라 사람의 글을 많이 보고 마침내 고기의 예를 모두 말갈로 고친 것이다. 이 소선호가 죽은 뒤 두 아들의 분국과 그 흥망. 소선호가 제위 13년에 죽으니 말하자면 소선호는 조선 사상 유일한 여성 창업자일 뿐 아니라 곧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었다. 소선호가 죽은 뒤에 비류 온조 두 사람이 의논하여 서북의 낙랑과 예가 날로 침략해 오는데 어머니 같은 성덕이 없고서는 이 땅을 지킬 수 없으니 차라리 새 자리를 보아 도읍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에 형제가 오간마려 등과 함께 부하악 지금 한양의 북악에 올라가 서울될 만한 자리를 살폈는데 비류는 미추홀을 잡고 온조는 하남 위례홀을 잡아 형제의 의견이 충돌되었다. 오간, 마려 등이 비류에게 간하기를 하남 위례홀은 북은 한강을 지고 남은 기름진 평야를 안고 동은 높은 산을 끼고 서는 큰 바다를 둘러 천연의 지리가 이만한 곳이 없겠는데 어찌하여 다른 데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 하였으나 비류는 듣지 아니하므로 하는 수 없이 형제가 땅과 인민을 둘로 나누어 비류는 미추홀로 가고 온조는 하남 위례홀로 가니 이에 백제가 나뉘어 동 서두백제가 되었다. 봉기에 기록된 온조의 13년은 곧 소선호의 연조요. 그 이듬해 14년이 곧 온조의 원년이니 13년으로 기록된 온조 천도의 조서는 비류와 충돌된 뒤에 온조 쪽의 인민에게 내린 조서이고 14년 곧 온조 원년에 한성의 백성을 나누었다고 한 것은 비류 온조 형제가 백성을 나누어 가지고 각기 자기 서울로 간 사실일 것이다. 미추홀은 메주골이요 위례홀은 오리골로 본래는 아리골이다. 지금의 습속에 어느 동네이든지 흔히 동쪽에 오리골이 있고 서쪽에 메주골이 있는데 그 뜻은 알 수 없으나 그 유래가 또한 오래다. 그런데 비류의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 많이 흩어져 달아났지만은 온조의 하남 위례홀은 수토가 알맞고 오곡이 잘 되어 인민이 편안히 살아감으로 비류는 부끄러워서 병들어 죽고 그 신하와 인민은 다 온조에게로 오니 이에 동서 두 백제가 도로 하나로 합쳐졌다. 삼온조의 마한 승멸. 백제가 마한의 봉토를 얻어서 나라를 세웠으므로 소선호 이래로 공손히 신하의 예로서 마한을 대하여 사냥을 하여 잡은 사슴이나 노루를 마한에 보내고 전쟁을 하여 얻은 포로를 마한에 보냈는데 소선호가 죽은 뒤에 온조가 서북쪽의 예와 낙랑의 방어를 핑계하여 북의 폐하 지금의 대동강으로부터 남으로 웅천 지금의 공주까지 백제의 국토로 정하여 달라고 해서 마침내 그 허락을 얻고
그 뒤에 웅천에 가서 마한과 백제의 국경에 성책을 쌓았다.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어 왕의 모자가 처음 남으로 왔을 때에 발 디딜 땅이 없어 내가 서북 백리 땅을 떼어주어 오늘날이 있게 된 것인데 이제 국력이 좀 튼튼해졌다고 우리의 강토를 눌러 성책을 쌓으니 어찌 의리 있는 짓이냐 하고 꾸짖었다. 온조는 짐짓 부끄러워하는 빛을 보이고 성책을 헐었으나 좌우에게 마한왕의 정치가 옳은 길을 잃어 나라의 형세가 자꾸 쇠약해지니 이제 취하지 아니하면 남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오래지 않아 사냥한다 핑계하고 마한을 습격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그 50여국을 다 토멸하고 그 유민으로서 위병을 일으킨 주룩의 온 집안을 다 목베어 죽이니 온조의 잔악함이 또한 심하였다. 기준이 남으로 달아나서 마한의 왕위를 차지하고 성을 한시라하여 자손에게 전해 내려오다가 이에 이르러 망하니 삼국지의 기준의 후예가 끊어져 없어지고 마한인이 다시 스스로 서서 왕이 되었다. 라고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인데 온조를 마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진하인이 매양백제를 마한이라 일컬었기 때문이다. 온조는 고구려의 유류, 대주류 두 대왕과 같은 시대이니 온조대왕 이후에 낙랑의 침략을 기록한 것이 없음은 대주류왕이 이미 낙랑을 토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제3장 한무제의 침략 1. 한나라 군이 고구려에 패한 사실 조선의 남북 여러 나라가 분립하는 판에 지나 한나라 무제의 침략이 있었다. 이것은 다만 한때 정치상의 큰 사건일 뿐 아니라 곧 조선 민족 문화의 소장에도 비상한 관계를 가진 큰 사건이었다. 고대 동아시아의 불완전한 글자이나마 이두문을 써서 역사의 기록과 정치의 제도를 가져 문화를 가졌다고 할 민족은 진화 이외에 오직 조선뿐이었는데 당시에 조선이 강성하여 매양 진화를 침략하고 혹은 항거하였으며 진화도 재현진 이래로 조선에 대하여 방어하고 혹은 침략해왔음은 제2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매우 잦았거니와 진이 망하고 한이 일어나서는 북쪽 흉노의 침략에 시달림을 받아서 한나라 고조가 흉노 모돈을 공격하다가 백등산서성 부근에서 크게 패하여 세패를 바치고 황녀를 모돈의 첩으로 바치는 등 굴욕적 조약을 맺고 그 뒤에 그대로 시행하여 고조의 증손 무제에 이르렀다. 무제는 야심이 만만한 제왕이라 100년 태평한 끝에 나라가 부강해지자 흉노를 쳐서 선대의 수치를 씻는 동시에 조선에 대하여도 또한 이름 없는 군사를 일으켜서 민족적 혈전을 벌였다. 그런데 무제가 침입한 조선이 둘이니 한서식화지에 무제가 즉위하고 수년 만에 팽호가 예맥 조선을 쳐서 창해라는 군을 설치하였으니 곧 영과제 지방이 크게 소란해졌다고 한 예맥 조선이 그 하나요. 사기 조선 열전에 누선 장군 양복, 좌장군 순채,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여 사군을 만들었다라고 한 조선이 또 하나이다. 뒤에 조선은 곧 조선 열전으로 인하여 위씨의 조선인 것은 사람들이 다 알거니와 앞에 조선은 식화지나 평준서에 이렇게 간단히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정기에서는 다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종래의 사학가들이 이를 어떤 조선인지를 말한 이가 없다. 그러나 나는 전자의 조선은 곧 동부여를 가리킨 것이니 한무제가 위우거를 토멸하기 전에 동부여를 저희 9년이라 하여 고구려와 9년 동안 혈전하다가 패하여 물러난 일이 있은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으로 증거하는가? 후한서 예전에 한나라 무제 원삭 원년에 예의 남녀왕 등이 모반하여 우거가 28만 호구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와서 항복하여 한나라에서는 그 땅을 창해군으로 만들었다고 하였고 한서 봉기에 원삭 3년 봄에 창해군을 폐지하였다고 하였으며 사기 공소농전에는 공소농이 여러 번 간하여 창해군을 폐지하고 오로지 삭방만 받들게 하기를 청하여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고 하였으니 종래의 학자들이 위 세 가지 책과 앞에 말한 식화지의 본문을 합쳐 예맥 조선은 예임금 남녀의 나라로 지금의 강릉이니 강릉이 당시 우거의 속국으로서 모반하고 한에 항복했으므로 한이 팽호를 보내어 항복을 받고 그 땅으로서 창해군을 삼았다가 그 뒤에 땅이 너무나 멀고 비용이 많이 들므로 그 전쟁을 그만둔 것이다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이 단정이 잘못임이 다음과 같다. 1. 진화사의 매양 동부여를 예로 그릇 기록하였음과 남북 두 동부여가 하나는 지금의 훈춘이요 또 하나는 지금의 함흥임은 이미 본편 제2장에서 서술하였거니와 동부여를 지금의 강릉이라 함은
신라가 그 동북계 일천여 리를 잃고 그 잃은 지방의 고적을 내지로 옮길 때에 동부여의 고적을 지금의 강릉으로 옮겼으므로 하여 생긴 위설이니 예의 남녀는 함흥의 동부여왕이요 강릉의 임금이 아니며 이 식화지의 본문에 명백히 무제가 즉위한 지 수년에 팽호가 예맥 조선을 쳤다고 하였으니 후한서에 기록된 창해군을 처음 설치한 해는 무제 즉위 13년인데 13년을 수년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한서 주부원 열전의 원광 원년 어만의 상소에 지금 예주를 공략하여 성읍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예주를 공략한다는 것은 곧 예맥 조선 침략을 가리킨 것이요 성읍을 설치하는 것은 창해의 설치 경영을 가리킨 것이며 원광 원년 곧 원삭 원년의 6년 전에 어만이 예에 대한 침략과 창해군 설치를 간하였으니 남녀의 항복과 팽호의 교통이 벌써 원광 원년의 일이요 그 6년 후인 원삭 원년의 일이 아니고 삼원광 원년 창해군 설치의 해는 기원전 134년이요 원삭 3년 창해군 폐지의 해는 기원전 126년이니 그러면 한이 동부여를 침략하여 창해군을 만들려는 전쟁이 전후 9년 동안이나 걸쳤으니 동부여가 만일 우거의 속국이라면 우거가 가서 구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일 돌아와 구원하였다고 하면 사기 조선왕 만전의 우거의 한에 대한 관계, 진번진국의 옹알, 요동 동부도 위의 공격이며 사례 따위를 다 기록하고서 어찌 이보다 더 중대한 9년 전쟁의 사실을 빼었으랴? 앞에서 말한 개정한 연대에 의하면 이때는 동부여가 고구려에게 정복된 뒤이니 남녀는 위씨의 속국이 아니라 고구려의 속국이다. 남녀가 고구려의 속국이라면 왜 고구려를 배반하고 한나라에 항복하였는가? 남녀는 대개 남동부여, 후한서와 삼국지에 예전에 기록된 불레예왕에게 시집 보낸 갈사왕이니 그러면 남녀는 대주류왕의 처조요. 대주류왕은 남녀왕의 손자 사위요. 호동은 남녀왕의 진외증손이니 말하자면 부치가 가까운 터이다. 그러나 호동의 장인인 낭랑의 최이도 토멸하는 판에 어찌 처조와 진외증조를 알아보랴? 고구려의 동부여에 대한 압박이 심했던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니 남녀가 지난날 아버지와 형의 원수로든지 당장의 압박의 고통으로든지 어찌 고구려에 대하여 보복할 생각이 없었으랴? 이에 같은 고구려에 대해 원한을 가진 낭랑의 여러 소국들과 연합해서 몰래 우거에게 내통하여 고구려를 배척하려 하였으나 우거가 고구려보다 미약하여 고구려에 항거하지 못하므로 남녀는 우거를 버리고 한에 통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한에 통하려면 부득이 위씨의 나라를 경유해야 하는데 우거는 동부여가 혹 위씨 나라의 비밀을 한에 누설하지나 않을까 하여 국경의 통과를 허락하지 아니했으므로 사기 조선 왕만전에는 진번 옆에 여러 나라가 글을 올려 천자를 들어가 뵈려고 하였으나 우거가 또 막아 통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진번 옆에 여러 나라란 곧 동남부여와 남낭랑 등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나 남녀는 마침내 바닷길로 한에 통하여 사정을 고하니 야욕으로 가득 찬 한무제가 어찌 이 기회를 놓치랴? 드디어 동부여를 장래의 창해군으로 예정하고 팽호를 대장으로 삼아 연재 지금의 지계산동의 군사와 양식을 총동원하여 바다를 건너 고구려와 싸워 남동부여와 남낭랑 여러 나라를 구원하다가 고구려의 대항이 뜻밖의 강하여 9년 동안 혈전을 계속하였는데 한이 여러 번 패하여 창해군을 폐지한다는 말을 핑계로 삼아 군사를 거두어 전쟁을 결말지은 것이다. 이같이 9년 동안 두 나라 사이에 혈전이 있었으면 사마천이 어찌하여 사기 조선열전에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을 위해 치욕을 숨기다 하는 것이 공구의 춘추 이래 진화 역사가의 유일한 종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삼국지 왕숙전에 의하면 사마천이 사기에 경제와 무제의 잘잘못을 바로 썼더니 무제가 이것을 보고 크게 노했으므로 효경봉기와 무제봉기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그 뒤에 사마천은 부영에 처해졌다고 하였으니 만일 한해 패전을 바로 썼더라면 부영은 고사하고 목이 달아나는 차명까지 당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사실이 빠졌음이 고의일 것이며 평준서에 겨우 그 사실을 비추었으니 팽호가 예맥 조선을 멸망시켰다고 하여 마치 조선을 토멸한 듯이 쓴 것도 또한 꺼려함을 피한 것일 것이요. 방고의 한서 식화지에는 그 사실이 너무 바르지 못함을 싫어하여 멸자를 천자로 고쳤으나 그 전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못하였음은 사마천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한무제와 싸운 이는 대주류왕,
곧 고구려 봉기의 대무신왕일 것이다. 그러나 봉기에는 연대를 줄였기 때문에 한무제와 같은 시대인 대주류왕이 한해 광무와 같은 시대가 되고 진화사의 낙랑기사와 맞추기 위해 대주류왕이 한에게 낙랑국을 빼앗겼다는 거짓 기록을 쓴 것이었다. 이 한무제의 위씨 친멸. 한무제가 9년이라는 오랫동안의 혈전의 폐해에 물러가서 그 이후 17년 동안 조선의 여러 나라를 엿보지 못하였으나 그 마음에야 어찌 동방 침략을 잊고 있었으랴. 이에 위씨는 비록 조선 여러 나라 중 하나이나 그 왕조가 원래 진화족 종자요. 그 장수와 재상들도 대개 한해 망명자의 자손들이었으므로 이들을 깨어 조선의 여러 나라를 잠식하는 앞잡이를 만들려고 하는 중에 더욱 위씨에게 길을 빌어 동부여를 구원하고 고구려를 치는 편의를 얻으려고 하여 기원전 109년에 한무제는 사신 서파를 보내서 먼저 한과 동부여를 왕래하는 사절이 위씨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우거를 한해 국위로 위협하고 금백의 이익으로 깨었으나 우거가 완강하게 쫓지 않았다. 서파가 한무제의 비밀명령에 의하여 귀국하는 길에 두 나라의 국경인 폐수에 이르러서 우거가 보낸 전송하는 사자후거의 부왕을 찔러 죽이고 달아나 한으로 돌아가서 한무제에게 조선국 대장을 죽였다고 큰 소리를 하니 한무제는 실상 딴 흉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가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 공으로 서파를 요동 동부도위에 임명하였다. 서파가 임지에 이른 지 오래지 아니하여 우거가 전에 부왕의 피사를 분하게 여겨 군사를 일으켜서 서파를 공격해 죽였다. 무제는 이것으로 구실을 삼아 좌장군 순체는 보병 5만으로 요수를 건너 폐수로 향하고 누선장군 양복은 병선 군사 7천으로 바래를 건너 열수로 들어가서 우거의 서울 왕검성 조선고대 새 왕검성의 하나를 좌우에서 협격하게 하였는데 양복은 열구에 이르러 상륙하려다가 크게 패하여 산중으로 도망하여 남은 군사를 거두어 자신을 보호하고 순체는 폐수를 건너려고 하였으나 위씨의 군사가 한거에 지켜서 여의치 못하였다. 한무제는 두 장수가 패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신 위산을 보내 금백을 뿌려 우거의 여러 신하들을 이간시켰다. 위씨의 나라는 원래가 조선과 진화의 도둑들의 집단이었으므로 그 신하들은 위씨에 대한 충성보다 황금에 대한 욕심이 매우 치열하였고 그들은 전쟁을 주장하고 화평을 주장하는 두 파로 갈려 서로 다투었는데 한해 금백이 비밀이 뿌려지자 화평을 주장하는 파가 갑자기 강해져서 우거로 하여금 그 태자를 한해 군중에 보내서 한해 장수에게 사죄하고 군량과 말을 바치기로 하는 조약을 맺게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우거는 태자는 호위병만을 데리고 폐수를 건너가 한해 장수를 만나보게 하려 하였고 한해 장수는 태자가 1만의 군사로 폐수를 건너오려면 무장을 갖추지 말고 오라고 하여 양편이 서로 버티어 교섭이 깨어졌다. 그러나 그 동과 비단이 효력을 나타내서 우거의 재상노인 한음, 상과 대장 왕겹이 몰래 한해 내정을 알리고 전쟁에는 힘쓰지 아니하였으므로 한해 장수 순체는 폐수를 건너 왕검성의 서북쪽을 치고 양복은 산에서 나와 왕검성의 동남쪽을 쳤다. 한무제는 교섭이 결렬되자 위산을 죄주어 차명에 처하고 제남태수 공손수로 사신을 삼아서 정권을 주어 두 장수를 감독하는 동시에 더욱 많은 동과 비단을 가지고 가서 우거의 여러 신하들을 매수하게 하였다. 이때에 순체와 양복이 항복하기를 다투어 서로 불화해지니 공손수가 순체의 편을 들어 양복을 불러 순체의 군중에 가두고 순체로 하여금 양복의 군사를 합쳐 싸우게 하고 한무제에게 돌아가 보고하였다. 무제는 동과 비단만 낭비하고 위씨 군신의 항복을 받지 못했다 하고 크게 노하여 공손수를 처형하였다. 오래지 않아 한음, 왕겹, 노인 등의 뇌물받은 일이 탄로되어 노인은 차명을 당하고 한음, 왕겹 두 사람은 도망하여 한해 항복하였다. 이듬해 여름에 삼이 우거를 암살하고 성을 들어 항복하였다. 우거의 대신 성기가 삼을 치니 우거의 왕자장이 삼에게 붙어 노인의 아들 최와 힘을 합하여 성기를 죽이고 성문을 열어 항복해서 위씨가 이에 멸망하고 한무제는 그 땅을 나누어 진번, 임둔, 현, 도낭랑의 네 군을 만들었다. 이때의 사실은 오직 사기 조선 열전에 의거할 뿐인데 거기에는 한이 동과 비단을 위씨의 여러 신하들에게 뇌물한 기록이 없음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사마천이 무제봉기의 화 앞절에 보임로 부영을 당하고
동부여에 대한 한해 패전을 기록하지 못한 일이 있어 바로 쓰지 못한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이 전쟁에 패하고 뇌물로 성공한 사실이 글 가운데 뚜렷이 보이니 이를테면 위만은 병이와 재물로 그 이웃 작은 고을을 침노하여 항복받아서 나라를 얻었다고 하여 위만이 병이와 재물 두 가지로 건국을 성취하였음을 기록한 것은 은근히 한무제가 위씨를 당당히 병력으로 멸하지 못하고 재물로 적을 매수하는 비열한 수단으로 성취하였음을 비웃고 꼬집은 것이다. 위산을 보내 병이로서 우거를 타일렀다고 하여 병이 두 자만 쓰고 재물 두 자는 빼었으나 이때 순채와 양복은 이미 패전하고 후원병도 가지 아니하여서 병이가 도리어 우거의 군사보다 약한 때인데 무슨 병이가 있었으랴? 이는 곧 윗글의 병이 재물 넉 자를 이어받아 위산이 가져간 것이 병이가 아니라 재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위상과 공손수가 다 까닭없이 처형되었음을 기록한 것은 한무제가 재물만 쓰고 성공치 못함에 노움을 표시한 것이고 위씨가 멸망한 뒤에 순채와 양복이 하나는 차명당하고 하나는 파면되었는데 봉우의 상을 받은 자는 도리어 위씨의 반역신인 노인의 아들 최와 왕겹 등 네 사람뿐이었으니 이는 곧 위씨의 멸망이 한의 병력에 있지 않고 한의 재물을 받고 나라를 판 간신에게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3. 한사군의 위치와 고구려에 대한 관계. 위씨가 망함에 한이 그 땅을 나누어 진번, 임둔, 현도, 낙랑 네 군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사군의 위치 문제는 4만 연역의 쟁론에 못지않은 조선 사상 큰 쟁론이 되어 왔다. 만반한, 패수, 왕검성 등 위씨의 근거지가 지금의 만주 해성 개평 등지. 이는 제2편 제2장에 자세히 설명했음일 뿐 아니라 당시에 지금의 개원 이북은 북부여국이고 지금의 흥경 이동은 고구려이고 지금의 압록강 이남은 낙랑국이고 지금의 한경도 내지 강원도는 동부여국이었으니 이상 네 나라 이외에서 한의 사군을 찾아야 할 것이므로 사군의 위치는 지금의 요동반도 안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군의 위치에 대하여 이설이 백출함은 대개 다음에 열거한 몇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다. 첫째는 지명에 갖고 다른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패수, 낙랑 등은 다 편하로 읽을 것으로서 지금의 대동강은 당시의 편하라는 강이고 지금의 평양은 당시의 편하라는 서울이니 강과 서울을 다 같이 편하라고 한 것은 마치 지금의 청주 까치네라는 물 옆에 까치네라는 마을이 있는 것처럼 편하라는 강 위에 있는 서울이므로 또한 편하라고 한 것이요. 패수의 패는 편하의 펴의 음을 취하고 수는 편하의 라의 음을 취하여 편하로 읽은 것이다. 그 밖에 낙랑, 평양, 평나, 백아강 등도 다 편하로 읽을 것이다. 그 해석은 여기서 생략하거니와 한무제가 이미 위시조선 곧 불조선을 토멸하여 요동군을 만들고는 가끔 신말 두 조선의 지명을 가져다가 위시조선의 옛 지명을 대신하였으니 지금의 해성 헌우란의 본래 이름이 알티혹 안지, 혹 안시라 한 것인데 이것을 고쳐 패수라 하였고 사기의 작자 사마천은 그 고친 지명에 의하여 사군 이전의 옛일을 설하였으므로 한이 일어나 물러나서 패수로 경계를 삼았다느니 위만동으로 달아나 세외로 나가서 패수를 건넜다느니 하였으며 진번이 비록 신불 두 조선을 합쳐 일컫는 것이지만은 한은 이를 차지하여 고구려를 진번군으로 가정하였다. 사기의 처음에 전현 때 일찍이 진번조선을 약취하여 예속시켰다고 하고 위만이 잠시 진번조선을 폭속시켰다고 한 진번조선은 신불 두 조선을 가리킨 것이지만은 진번임둔이 다 와서 폭속하였다고 하고 진번의 이웃 여러 나라가 글을 올려 천자를 뵙고자 하였다고 한 진번은 다 사군의 하나인 진번을 가리킨 것으로서 또한 나중에 고친 지명에 의하여 고사를 설한 것이다. 마치 을지문덕 이후에 살수의 명칭이 청천강이 되었으니 을지문덕 당시에는 청천강이라는 이름이 없었지만은 우리가 을지문덕이 청천강에서 수나라 군사를 깨뜨렸다고 하는 따위와 같은 것인데 종래의 학자들이 이를 모르고 사기의 패수와 진번 등을 사군 이전의 이름으로 아는 동시에 헌우란, 패수, 대동강 패수의 두 패수와 두 나라의 이름인 진번과 한 군의 이름인 진번의 두 진번을 혼동하여 설하였다. 둘째는 기록의 진위를 잘 분별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서봉기 무제 원봉 3년 진번임둔의 주에 무릉서에 진번의 군치 사편은 장안에서 7640리,
임둔의 군치 동의연은 장안에서 6138리라 했는데 무릉서는 무릉사람 사마상여의 저작이라 하나 사기 사마상여 전에 상여가 죽고 5년에야 천자가 비로소 후토를 제사 지냈다고 사기 집회에는 원정 4년 비로소 후토를 세웠다고 하였는데 원정 4년은 기원전 113년이요. 사마상여가 죽은 것은 그 5년 전인 원수 6년 기원전 117년이니 상여는 원봉 3년 기원전 108년 진번 임둔군을 설치한 해보다 10년 전에 이미 죽었으니 10년 전에 이미 죽은 상여가 어찌 10년 후에 두 군의 위치를 말할 수 있었으랴? 그러니 무릉서가 위서인 동시에 그 글 가운데 진번 임둔 운운한 것은 위증임이 의심 없으며 또한 한서지리지의 요동군 군현지 이외에 따로 현도와 낙랑 두 군지가 있으므로 이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요동반도 이외에서 현도 낙랑 두 군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지만은 위략에 만반하니 곧 한서지리지 요동군의 문번한인과 사기의 패수가 곧 요동군 번한연의 패수임이 이미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지리지의 현도 낙랑 운운한 것은 후세 사람의 위증임이 의심 없는데 종래의 학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매양한서 봉기의 진번 임둔의 지나 지리지의 낙랑연도 두 군지를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글로 그름 믿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사군의 위치에 대한 고거가 비록 많으나 하나도 그 정곡을 얻은 이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군은 원래 땅 위에 구획을 그은 것이 아니고 종이 위에 그린 일종의 가정이니 말하자면 고구려를 토멸하면 진번군을 만들리라 북동부여, 부곡절을 토멸하면 현도군을 만들리라 남동부여, 남옥절을 토멸하면 임둔군을 만들리라 낙랑국을 토멸하면 낙랑군을 만들리라 하는 가정인 것이고 실현된 것이 아니다. 한무제가 그 가정을 실현하기 위해 위에 여러 곳에 대하여 침략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낙랑과 두 동부여는 앞에 말한 것과 같이 고구려에 대한 오래된 원한이 있으므로 한의 힘을 빌려 고구려를 배척하려고 했을 것이고 고구려는 또 전번에 대주류왕이 승전한 기세로 한과 결전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 전쟁이 대개 기원전 108년쯤 곧 위씨가 멸망한 해에 비롯하여 기원전 82년에 이르러 끝이 났는데 한이 패하여 사군 실현의 희망이 아주 끊어졌으므로 진번, 임둔 두 군은 그 명칭을 폐지하고 현도낙랑 두 군은 요동군 안에다 붙여서 설치함에 이르렀다. 한서 봉기에는 진번군을 폐지했다고 하였을 뿐이고 임둔군을 폐지했다는 말은 없으나 후한서 예전에 소재가 진번 임둔을 폐지하여 낙랑연도에 합쳤다고 하였음을 보면 임둔군도 진번군과 한때에 폐지하였던 것이다. 후한서 예전에는 현도를 구려한의 고구려연을 가리킨 걸로 옮겼다고 하였고 삼국지 옥저전에는 처음에 옥저로 현도성을 삼았다가 뒤에 고구려 서북 쪽으로 옮겼다고 하였으나 옥저전의 불레의 왕은 북동부여와 남동부여의 왕을 가리킨 것이요 예전에 불레의 왕은 낙랑왕을 가리킨 것이니 두 동부여와 낙랑국은 다 당시에 독립된 왕국이다. 그렇다면 현도성이 옥저 곧 북동부여에서 요동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다만 북동부여로 현도를 만들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으므로 비로소 요동, 지금의 봉천성성에 현도군을 붙이기로 설치한 것이고 낙랑군도 또한 동시에 붙이기로 설치하였을 것인데 그 위치는 확언할 수 없으나 대개 지금의 해성 등지일 것이다. 어찌하여 진번 임둔을 폐지하는 동시에 현도, 낙랑 두 군을 붙이기로 설치하였는가? 이는 다름 아니라 곧 앞서 말한 낙랑국과 남동부여국이 고구려를 몹시 원망하여 한이 패해 물러간 뒤에도 두 나라가 오히려 한에 사자를 보내 몰래 통하고 상민이 왕래하여 물자를 서로 사고 팔았으므로 한이 요동의 현도 낙랑 두 군을 붙이기로 설치하여 두 나라에 대한 교섭을 막게 하고 혹은 고구려와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두 나라를 이용하였으니 이것은 한의 두 나라에 대한 관계이고 고구려는 매양 두 나라의 한과 통하는 증적을 알아내면 반드시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켰다. 이는 고구려의 두 나라에 대한 관계이니 수백 년 동안 두 나라로 인하여 고구려의 한에 대한 진취를 방해하였다. 이 책에서는 두 낙랑을 구별하기 위하여 낙랑국은 남낙랑이라 하고 한의 요동 낙랑군은 북낙랑이라 하거니와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에 보인 낙랑국은 다 남낙랑을 가리킨 것인데 종래의 학자들이 매양 요동에 있는 북낙랑은 모르고 남낙랑을 낙랑군이라 주장하는 동시에 삼국사기의 낙랑국 낙랑왕은 곧 한군 태수의 세력이 동방을 웅시하여 그 형세가 한나라 왕과 같으므로
나라 또는 왕이라 일컬었다고 단언하였으나 고구려와 경계가 닿은 요동태수를 요동국왕이라 일컫지 않았으며 현도태수를 현도국왕이라 일컫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홀로 낭랑태수만 낭랑국왕이라 일컬었으랴. 그것이 억설임이 의심 없다. 이즘 일본인이 낭랑고분에서 혹 한대 연호를 새긴 그릇을 발견하고 지금의 대동강 남쪽 기슭을 위시의 옛 서울, 곧 뒤에 낭랑의 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그릇은 혹 남낭랑이 한과 교통할 때에 수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구려가 한과의 싸움에 이겼을 때 노획한 것일 것이다. 이로써 지금의 대동강 연안이 낭랑 군치임을 단언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제사장 계림령 이남의 두 새나라 1. 계림령 이남의 별천지. 계림령은 지금의 조령세제이다. 지금 문경읍의 북산을 계림령이라고 하지만 고대에는 조령의 이름이 저릅제이다. 저릅은 삼의 옛말이다. 저릅을 이두자의 음으로는 계립이라 쓰고 뜻으로는 마목이라 쓰는 것이니 그러므로 조령이 곧 계림령이다. 계림령 이남은 지금 경상남북도의 총칭이다. 계림령의 일대로 지금의 충청북도를 막으며 태백산으로 지금의 강원도를 막고 지리산으로 지금의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를 막으며 동과 남으로 바다를 둘러 따로 한 판국이 되었으므로 조선 열국의 당시에 내부여가 분립한다. 고구려가 동부여를 정복한다. 또 낭랑을 정복한다. 위씨가 한에게 망하여 그 땅이 사군이 된다. 백제가 마한을 토멸한다. 이러한 소란이 있었지만 영이남은 그런 풍진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 진안변안의 자치령 수십 나라가 그 비옥하고 아름다운 토지에 의거하여 벼, 보리, 기장, 조 등의 농업과 누에치기, 길쌈 등을 힘써서 곡식과 옷감들을 생산하고 철을 채취하여 북쪽 여러 나라에 공급한다. 변지는 음악을 좋아하여 변안슬이란 것을 창작하여 문화가 매양 발달하였으나 일찍이 북방의 유민으로 마한의 봉지를 받았으므로 마한의 절제를 받고 마한이 망한 뒤에는 백제의 절제를 받았다. 그러나 그 절제는 소극적으로 A. 신수도의 건설과 B. 신안칭호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1. 해마다의 조활과 2. 토산물의 진공을 행할 뿐이었다. 나중에 진안 자치부는 신라국이 되고 변진 자치부는 6가락 연맹국이 되어 차차 백제에 반항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라 6나라의 건설. 지금의 경상남도 등지에 변진의 12자치부가 설립되었음은 제3편 제4장에서 말하였거니와 위에 각 자치부를 대개 가라라 일컬었다. 가라란 큰 소의 뜻이니 각 부가 각각 제방을 쌓아서 냇물을 막아 큰 소를 만들고 그 부근에 자치부를 설치하여 그 부의 이름을 가라라 일컬은 것이었다. 가라를 이두문으로 가라, 가락, 가야, 구야, 가야 등으로 썼으니 야, 야, 야 등은 예듬을 다 라로 읽은 것이고 가라를 혹 광국이라 썼으니 관은 그 음의 초성중성을 떼어 가로 읽고 국은 그 뜻의 초성중성을 떼어 라로 읽은 것이다. 기원 42년경에 각 가라의 자치부원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청간, 신청간, 신기간, 오정간 등이 지금의 김해읍 귀지봉 위에 모여 대계를 만들고 김수로 육형제를 추대하여 6가라의 임금을 삼았다. 김수로는 제1가라 곧 김해를 맡아 신가라라 일컬으니 신은 크다는 뜻이요 첫째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신가라는 전사의 금광국이라 쓴 것이 옳은데 가락 혹은 구야라고 썼으니 이 둘은 다 가라의 이두자이므로 이로써 6가라를 총칭하는 것은 옳으나 다만 신가라를 가리켜 일컬음은 옳지 않다. 둘째는 밉나가라니 지금 고령의 암내를 막아 가라를 만들고 이두자로 미마나 혹은 임나라 쓴 것으로서 6가라 중 그 후손이 가장 강대하였으므로 전사의 대가라 혹은 대가야라 기록하였다. 셋째는 알라가라이니 지금 하만의 암내를 막아 가라를 만들고 이두자로 알라 아니라 혹은 안이량이라 기록한 것인데 안이량이 나중에 와전하여 아시라가 되고 아시라가 다시 와전하여 아라가 되었다. 넷째는 고린가라이니 지금의 함창으로 또한 암내를 막아 가라를 만들고 이두자로 고령이라 기록한 것인데 고린가라가 와전하여 공갈이 되었으니 지금의 공갈못이 그 자리이다. 6가라 고적 중 오직 이것 하나가 전해져 그 물에는 연꽃연잎이 오히려 수천 년 전의 풍경을 말하는 듯하더니 이조 광무 시절에 총신 이채연이 논을 만들려고 그 둑을 헐어 아주 폐허가 되게 하였다.
다섯째는 별매가라이니 별매가라는 별매라는 산중에 만든 가라로서 지금의 성주다. 이두자로 성상가라 혹은 벽진가라로 기록한 것이다. 여섯째는 구지가라니 지금 고성의 중도이다. 역시 내를 막아 가라를 만들고 이두자로 고자가라라 기록할 것인데 여섯 나라 중 가장 작은 나라이므로 또한 소가야라 일컬었다. 여섯 가라국이 처음에는 형제의 연맹국이었으나 나중에 연대가 내려갈수록 촌수가 멀어져 각각 독립국이 되어 각자의 행동을 취하였는데 삼국사기에 이미 육가라봉기를 빼고 오직 신라봉기와 열전에서 신라와 관계된 가라의 일만 기록한 가운데 신가라를 금강국이라 쓴 이외에는 그 밖에 다섯 가라를 거의 구별이 없이 모두 가야라 써서 그 가야가 어느 가라를 가리킨 것인지 모르게 된 것이 많다. 이제 이 책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를 구별하여 쓰고 여섯 가라의 연대도 삭감당한 듯하므로 신라의 앞에 기술하였다. 3. 신라의 건국. 종래의 학자들이 다 신라사가 고구려, 백제 두 국사보다 비교적 완전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아주 모르는 말이다. 고구려사와 백제사는 삭감이 많거니와 신라사는 위찬이 많아서 사료로 근거 삼을 것이 매우 적으니 이제 신라 건국사를 말함에 있어 이를 대강 논술하려 한다. 신라의 제도는 육부 삼성으로 조직되었는데 신라봉기에 의거하면 육부는 처음에 알천양산, 돌상고어, 무산대수, 자산진지자, 금상가리, 명활상고야의 6마을이었는데 신라 건국 후 제3세 유리왕 군영기원 32년에 6마을의 이름을 고치고 성을 주었다. 곧 알천양산은 양부라 하고 성을 이로 하였으며 돌상고어는 사량부라 하고 성을 최로 하였으며 무산대수는 점량부라 하고 성을 손으로 하였으며 자산진지는 본피부라 하고 성을 정으로 하였으며 금상가라는 한기부라 하고 성을 배로 하였으며 금상가라는 한기부라 하고 성을 설로 하였다고 한다. 삼성은 박석 김새집이니 처음에 고어촌장 소벌공이 양산 아래의 나정 곁에 말이 꿇어앉아 우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 보니 말은 간 곳이 없고 큰 알 하나가 있으므로 이것을 쪼개니 어린아이가 나왔다. 데려다가 기르고 성을 박이라고 하였는데 그가 나온 큰 알이 박만함으로 박의 음을 딴 것이라고 한다. 이름을 혁거세라고 하였는데 혁거세는 그 읽는 법과 뜻이 다 전하지 않는다. 나이 13살에 영특하고 숙성함으로 백성이 그를 높여 거서관을 삼았다. 거서관은 그때의 말로 귀인의 칭호라고 한다. 이것이 신라 건국 원령기원전 57년이고 이이가 박씨의 시조이다. 신라의 동쪽에 왜국이 있고 왜국의 동북쪽 일천리에 다파나국이 있는데 그 국왕이 여국왕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이를 뵌 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음으로 왕이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 하여 내다버리라고 하니 여자가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비단으로 싸고 금괴에 넣어 바다에 띄워보냈다. 그 금괴가 금강국의 해변에 이르니 금강국 사람들은 괴이하게 여겨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지난해 아진포포구에 이르니 바닷가의 한 노파가 이를 건져냈다. 열고 보니까 그 속에 어린아이가 있어 이 노파는 데려다가 길렀다. 이때가 박혁거세 39년 기원전 19년이었는데 금괴에서 빠져나왔으므로 이름을 탈해라 하고 금괴가 와 닿을 때에 까치가 따라오면서 울었으므로 작자의 변을 따서 성을 석이라 하니 석씨의 시조다. 석탈의 9년 기원 65년에 금성신라의 서울, 곧 경주 서쪽 시림에서 닭 우는 소리가 나므로 대보 호공을 보내어 가보게 하였더니 금빛 조그만 괴가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그 아래에서 흰 닭이 울므로 그 금괴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또한 조그만 어린아이가 있으므로 데려다가 기르면서 이름을 알지라 하고 금괴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이라 하니 이는 김씨의 시조라 하였다. 괴에서 나왔다. 알에서 깨어났다 하는 신화는 그때 사람이 그 시조의 출생을 신이하게 장식한 것이거니와 다만 육부 삼성의 사적이 고대사의 원본이 아니고 후세 사람의 보태고 줄임이 많음은 가석한 일이다. 이를테면 조선고사의 모든 인명지명이 처음엔 우리말로 짓고 이두자로 기록하였는데 그 뒤 한문화가 성행하면서 한자로 고쳐 만들었으니 원래는 메주골이라 하고 미추홀 혹은 메초홀이라 쓰던 것을 나중엔 인천이라 고친 따위인데 이제 알천양산, 돌상고어 등 한자로 지은 6마을의 이름이 육부의 본 이름이고 양부 사량부 등 이두자로 지은 육부의 이름이 6마을의 나중 이름이라 함이
어찌 앞뒤의 순서를 뒤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음이 그 하나다. 신라가 불경을 수입하기 전에는 모든 명사를 다만 이두자의 의미나 뜻을 맞추었을 뿐이었는데 불교가 성행한 뒤에 몇몇 괴벽한 중들이 비습만 하면 불경의 수거에 맞추어 다른 이두자로 고쳐 만들었으니 예를 들면 소지왕을 혹 비처왕이라 일컫는데 소지나 비처가 다 비치로 읽은 것이지만은 비처는 원래 쓴 이두자이고 소지는 불경에 맞추어 고쳐 만든 이두자요. 유리왕을 혹 세리지왕이라 일컫는데 유리나 세리가 다 누리로 읽은 것이지만은 유리는 원래 쓴 이두자이고 세리는 또한 불경에 맞추어 고쳐 만든 이두자이다. 탈해왕도 그 주의 일명 토해라 하였는데 탈해나 토해는 다 타해 혹 토해로 읽을 것이고 그 뜻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당시에 속어로 된 명사임은 분명하니 토해는 본래 쓴 이두자이고 탈해는 고쳐 만든 이두자로서 불경의 해탈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토해의 뜻을 탈로 고쳐 만든 것이다. 원래는 당시 속어의 음을 취한 것이고 탈출 혹은 해출의 뜻이 없으니 금계에서 탈출하였으므로 탈해라 하였다고 함이 괴벽한 중들의 부해임을 단언할 수 있음이 그 둘이다. 삼성의 시조가 다 큰 알에서 나왔으니 그 큰 알은 다 박만할 것인데 어찌하여 삼성의 시조가 다 같은 박씨가 되지 않고 박씨 시조 이외에 두 시조는 석씨와 김씨가 되었는가? 석, 김 두 성이 다 금계에서 나왔는데 어찌하여 같은 김씨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는 석씨, 하나는 김씨가 되었는가? 석탈해의 금계에 까치가 따라와 울었으므로 작자의 변을 따서 석씨가 되었으며 기말지가 올 때에 닭이 따라와 울었으니 계자변을 따서 해씨가 되어야 옳겠는데 어찌하여 두 사람에게 다른 예를 써서 앞에서는 김씨가 되지 않고 석씨가 되었으면 뒤에서는 해씨가 되지 않고 김씨가 되었는가? 신하라도 이같이 뒤섞여 조리가 없을 뿐더러 게다가 한자 파자장의 수작이 섞여서 이두문 시대의 신뢰와 많이 틀림이 그 셋이다. 초년에 초창한 신라는 경주 한 구석에 의거하여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였는데 변한이 나라로 들어와서 항복하였다느니 동옥저가 좋은 말 200마리를 바쳤다느니 함이 거의 사세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북명이니 밭을 갈다가 예왕의 도장을 얻어서 바쳤다 함은 더욱 황당한 말인 듯하다. 왜냐하면 북명은 북가시라 북동부여의 별명으로 지금의 만주 훈춘 등지이고 고구려 대주류왕의 시위장사 계율을 장사 지낸 곳인데 이제 훈춘의 농부가 밭가운데서 예왕의 도장을 얻어 수천 리를 걸어 경주 한 구석의 조그만 나라인 신라왕에게 바쳤다 함이 어찌 사실다운 말이랴. 이는 경덕왕이 동부여 곧 북명의 고적을 지금의 강릉으로 옮긴 뒤에 조작한 황당한 말이니 다른 것도 거의 믿을 가치가 적음이 그 넷이다. 신라가 여러 나라 중에서 문화가 가장 늦게 발달하여 역사의 편찬이 겨우 그 건국 600년 후에야 비로소 억지로 북쪽 여러 나라의 신화를 모방하여 선대사를 꾸몄는데 그나마도 궁의 견원 등의 병화에 다 타버리고 고려의 문사들이 남산 북산의 건부를 주워다가 만든 것이므로 신라봉기의 기록의 진위를 가려냄이 고구려, 백제 두 나라 역사나 마찬가지인데 역사가들이 흔히 신라사가 비교적 완벽된 것인 줄로 알아 그대로 믿었다. 나의 연구에 의하면 신라는 진한 육부의 총칭이 아니고 육부 중의 하나인 사량부이다. 신라나 사량은 다 세라로 읽을 것이요. 세라는 냇물 이름이니 세라의 위에 있으므로 세라라 일컬은 것이고 사량은 사회라고도 기록하였으며 사회는 세불이니 또한 세라 위에 있는 불, 들판이기 때문에 일컬은 이름이다. 봉기에 신라의 처음 이름을 설아벌이라 하였으나 설아벌은 세라불로 읽을 것이니 또한 세라의 불이라는 뜻이다. 시조 혁거세는 곧 고어촌장 소벌공의 양자이고 고어촌은 곧 사량부이니 소벌공의 소벌은 또한 사회와 같이 세불로도 읽을 것이므로 지명이고 공은 존칭이니 세불자치회의 회장이므로 세불공이라 한 것이다. 말하자면 소벌공은 곧 고어촌장이라는 뜻인데 마치 사람의 이름같이 쓰면 역사가가 잘못 기록한 것이다. 세라 부장의 양자인 박혁거세가 육부의 총왕이 되었으므로 나라 이름을 세라라 하고 이두자로 신라, 사롱, 사라, 설아 등으로 쓴 것이다. 삼성의 박씨뿐 아니라 석씨, 김씨도 다 사량부의 귀인의 성이니 삼성을 특별히 존숭하는 것은 또한 삼신설에 의방한 것이다. 봉기 석탈해왕 9년에 비로소 김씨 시조인 영하영 기말지를 주었다고 하였으나
파사왕 원년에 왕후 사성부인 김씨는 허루갈 문왕의 딸이라 하였으니 그 나이를 따지면 허루도 거의 알지의 아버지뻘 되는 김씨인 것이니 이로 미루어 보면 박석김 삼성이 처음부터 사량부 안에 서로 연혼하는 거족이었는데 같이 의논한 끝에 육부 전체를 가져 삼성이 서로 임금 노릇하는 나라를 만든 것이다. 이에 지난 자치제의 판국이 변하여 세습제왕의 나라가 됨에 이르렀다.